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비가 오는 금요일. 오늘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불금? 저녁에 술 한잔? 저녁에 술 한잔을 기대하면서 패키지로 하자고. 우리도 패키지? 미국도 패키지로 뭘 통과시켰는데 미국이 패키지 뉴스. 러시아, 이란, 북한 세 나라의 제재 법안을 패키지로 통과를 시켰어요. 아니 이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 상하원이 하루 차이로 그냥 결의를 탁탁 통과시켰어. 하원이 먼저 통과시키고. 어마어마한데요. 속전속결이라고 할 만한. 이것도 압도적으로 뭐 한두 명 반대하고 뭐 다 찬성했대. 그죠. 뭐 제재는 모두가 다 찬성하는. 근데 이 제재가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게 미국의 이 세 나라를 지금 제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세 나라를 제재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그 나라에 뭔가 이렇게 물품을 팔거나 뭐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하고 거래를 하는 다른 나라의 제3국의 기업들 이런 데까지 이 징계를 하는 그런. 징계라는 게 미국과의 거래를 제한을 시키거나 그렇죠. 이런 그런 식인 거죠. 그런 것들이라서 이게 사실 국제법 위반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재라는 거는 일단 제재 자체는 이 침략 행위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국제법적으로는 거의 전쟁 행위지 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재를 하려면 국제 사회의 어떤 뭐 국제법을 위반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국제적인 제재를 하는 것만이 합법적인 거지. 개별 나라가 다른 개별 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침략 행위하고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 위반. 또 얘네들은 일상적으로 해왔잖아. 일본도 그렇고. 그렇죠. 얘네들이야 뭐 국제법을. 근데 국제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법 어긴다고 해서 누가 처벌해요? 그렇지. 아무도 처벌 못 하죠. 강제권이 없지. 네. 그냥 강대국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힘의 논리인데. 아니 이제 미국이 이럴 처지가 아닐 것 같은데. 자체 경제 현황으로 봐도. 자체 경제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은 이번 이제 제재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패키지 제재를 한 거라기보다는 러시아가 핵심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하고의 스캔들이 있잖아요. 있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희석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난 러시아한테 강하게 하고 있다. 이거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다. 예. 난 모르는. 그래서 하원에서 이 법 통과됐을 때 트럼프가 백악관 내에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강한 대러시아 제재를 하기 위한. 좀 약하다. 예.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나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그렇죠. 액션이구만. 나 푸틴 싫어해 이런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유럽 연합을 붕괴시켜서 자신들의 이 국익을 누리려는 노림수다. 러시아를 제재하면 그거에 대해서 EU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밝혔죠. 대응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지를 시키면 유럽 경제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보다는 러시아하고 유럽 연합하고의 경제 교류가 훨씬 크죠. 뭐 가스 공급도 받고 이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연합 입장에서도 러시아하고의 거래를 다 차단해 버리면 유럽 연합 내에 있는 기업들이 타격을 크게 입는 거고. 그래서 이제 푸틴도 이거 법안 통과되자마자 바로 입장 발표했잖아요. 폴란드하고 정상회담 해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는 유럽 연합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미국 경제를 살리려는 음모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런 측면이 있죠. 아 그렇게 해석되는구나. 이게 이제 원래 촉발된 거는 북의 화성 14호 발사로 그쵸.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엉뚱하게 유럽 연합한테 불똥이 지금 이참에 그냥 이걸 비밀로 싸그리 그냥 경제 문제도 해결하자. 황당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란하고는 이제 핵 문제가 타결됐고 뭐 서로 뭐 합의를 위반했다 이런 주장은 있지만 어쨌든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핵 타결된 게 지금 언제죠? 꽤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오바마 때 몇 년 됐는데 그때 나왔던 합의 자체도 사실 궁극적인 합의가 아니었고 북미로 치면은 제네바 합의 같은 거예요. 94년도에 있었던.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어떤 합의였던 건데.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핵시설을 전부 폐쇄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일부만 폐쇄하는 거였고 미국의 경제 제재도 전면 해제되는 것도 아니었고 일부만 해제되는 거였고
근데 그조차도 이제 제대로 이행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뭐 북한하고 거의 비슷한 그 패턴이에요. 제대로 이제 서로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파기는 안 돼 있잖아 지금. 네, 그렇죠. 완전 흐지부지 돼 있어서 사실은 미국 내에서 뭐 이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제재를 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 특히 트럼프의 외교 안보 라인들이 대부분 이란의 적대적인 세력들이거든요. 왜 뭐가 문제가 있어?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뭐 다 이란 쳐들어가자고 주장하는 애들이 다 그 위에 올라갔어요. 거기도 저 중동 중시주의자들인가? 그런 셈이죠. 그래서 좀 약간 웃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중동에서 손 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선한 사람들을 보면 중동에서 한판 크게 벌리자라는 사람들을 세워놔가지고 누구더라? 누가 저기 중동의 야전사령관 출신이 있잖아. 메티스 그 국방장관. 아 국방장관인가? 안보보자 국방보좌관. 네, 헷갈리네. 메티스가 국방장관이지. 그 사람이 저기잖아요. 별명이 미친 개잖아요. 그렇지. 아 근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란의 그 영향이 어찌 보면은 시리아 전쟁에서도 역할을 했고 이제 러시아가 합류해가지고 시리아 내전에서도 내전이 아니라 시리아 전쟁에서도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또 최근에 또 이라크 정부랑 또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더만 같은 정부잖아. 아 이란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이란, 난 이란. 미국 얘기하는 줄 알고 갑자기 뭔 소리 하는 지금. 정신 참 차려. 얘기할 때 좀 들어. 완전 나 지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란 미국이 보기에 점점 저기 중동에서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기감이 좀 있었던 거지. 아 맞아요. 이란이 지금 잘 나가죠. 그래서 야 이참에 한꺼번에 그 반미 국가들을 묶어서 전선을 형성해줬네. 뭐 하는 거지 지금 미국 애들? 아니 이게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고립주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될 것 같은데. 그죠. 바보짓 하는 거죠. 적들을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어쨌든 근데 이게 한반도로 딱 보면은 이게 대북 중류까지 중단시키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더만. 아 근데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하는 석유량이 제로잖아요. 뭐 늘어났다도 뭐 일부 보도에 뭐 그러니까 보도가 막 계속 제각각인데 이게 어떤 해는 제로예요. 어떤 해는 또 막 갑자기 확 늘어나고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석유를 보내다가 안 보내다가 이런 것들이 미국하고 일종의 이제 줄다리기 같은 식인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안 보내거나 아니면 갑자기 보내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송유관을 통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송유랑 연결돼 있어. 네. 근데 송유관이 이게 석유를 보내다가 안 보내면은 석유가 그 찌기가 생기지. 네, 원유가 엄청 사실 그래, 아스팔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게 굳어가지고 막혀버려요. 못 쓰는구만. 네,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건 꾸준히 계속 보내줘야 돼요. 게다가 그 혈관 같은 거구만. 네. 게다가 그 송유관이 중국과 북한이 같이 관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잠글 수 없다.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산 석유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 북한이 이란한테서 석유를 수입을 해요. 그러면 그 석유가 중국을 거쳐가지고 그 송유관을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중국에서 이렇게 아니요. 라인으로 보내준다. 아니요. 북한이 이란한테 직접 수입을 하는데. 그렇지. 어쨌든 근데 물건 자체는 물건 자체가 간다. 중국에 와서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이 막을 권리가 없는 거죠. 그렇지. 송유관이 또 저기 중국 게 아니고 공동 관리면. 공동 관리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판 건 아니에요. 야 구조적으로 그럼 그렇게 딱 돼 있구나. 네. 아유 좋은데. 막 힘들겠는데 이거. 이거 통계 안 잡히죠. 아 중국산을 안 사면 0으로 잡힐 수 있겠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판 적 없어. 이란산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거 택도 없는 거예요. 제재는. 근데 뭐 이게 궁여 직책 같기도 하고. 네. 그렇지. 어쨌든 뭔가를 한다는 거 보여줘야 될 거예요. 뭔가 이제 체면상 뭔가 이제 군사적으로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 분위기가 남북 관계를 차단하는 분위기로 작용하고 또 이쪽에 이제 보수 세력들은 더 기세등등할 거고 중간층 뭐 개혁 세력 이 정도 문재인 정부류의 이제 층에서는 쫄아 있을 거고 쫄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8월달에 뭐 그 얘기 걱정들 많이 하대 한미 군사훈련. 8월 위기설인가요 이제 또? 그렇지 이제 8월 위기설이지.
8월 27일 날 핵폭격을 한다는. 그래서 이게 저기 중간층들도 평화통일운동 진영에서 훈련 중단하라고 그냥 뭐 군더더기 없이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위기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건데 이때가 또 기회다라고 하는 또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게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어제 또 뜨거웠던 뉴스 하나 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조윤선 석방됐습니다. 조윤선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옛날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인가 그 장관을 하던 사람. 장관이고 네. 그 전에 수석했지 문화수석인가? 네. 그래서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이제 핵심 인물 김기춘과 함께 핵심 인물로 실행 책임자 아닐까 싶어. 저기 김기춘은 지시자고, 그렇죠. 조윤선은 실행 책임자. 근데 이 둘 다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발뺌을 했어요. 근데 석방됐어요. 조윤선은 석방됐지. 네, 나왔어요. 김기춘은 3년형인가? 3년형도 사실 엄청 싸게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뭐 저번에 보니까 뭐 라면 하나 훔쳐가지고 3년 6개월인가 받은 사람도 있더만. 그 판사래. 같은 판사예요? 같은 판사. 아, 뭐요? 뭐요? 그러면은 이 판사 입장에서는 라면 훔친 게 국정농단보다 더 대역죄지. 대역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판결이야 이게. 아니 그래서 나 그거 딱 보고 야 지금 적폐들의 세상이구나 여전히. 그리고 이 판결을 통해서 촛불 국민들한테 경고를 보낸 거야. 야 웃기지 마 이 개돼지들아. 이런 걸 보여준 판결이라는 거지. 야,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뉴스에는 그 같은 판사가 아니라는 또 주장이 있어?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좀 유포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야 그게 가짜 뉴스도 있어. 아무튼 뭐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거 뭐 가짜들이 막 판치긴 한데 안 그럴 것 같더라고 나는. 왠지. 아무튼 제가 보면은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도 사법부의 판결인데 인정해야 된다. 그런 거 나 있어. 진짜 그게 제일 짜증 나거든요. 뭐 그래. 사법부는 무슨 신성 불가침도 아니고. 그래 이게 하늘에서 점지한 게 아니라고. 왜 사법부의 판결은 무조건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 그 권한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법고시 통과해가지고 임명된 사람이거든. 국가에 세금을 받는 사람이고. 공부 열심히 뭐 딴 사람들 놀았나? 아니 난 또 하나는 그 뭐 조윤선이 나와서 그렇게 때문에 뭐 벌써 한마디 했어요 나와서? 어제 나와서 아니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니까 뭐더라? 나는 무죄다. 아니 진실을 알아줘서 고맙단가? 하여튼 뭐 판사한테 무죄가 돼서 하여튼 무죄가 나왔잖아. 이 문제에서는 위증 혐의만 처벌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싸게 나왔지. 그래서 그 생각 뭔 생각이 드냐면 이석기 의원 관련 내란 모수 사건 피해자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처음에 조작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졌잖아. 그렇죠. 나중에 뭐 녹취록이 완전히 조작이 됐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진실과 사실은 통하지 않아. 근데 이 조윤선의 일방적 읍소는 통하는 거지. 야, 그래서 역시 여전히 적폐들의 세상이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가. 아니 조윤선이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눈물에 의해서 판사들이 다 놀아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자, 이게 나라냐라는 게 1년도 안 됐는데. 이러다가 진짜 최순실 박근혜 다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집행유예로? 불안해 지금. 사전 포석 같아.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그래서 이게 사법 적폐들도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우리 적폐를 정산하라고 시대적 요구로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뽑아놨잖아. 근데 적폐들하고 지금 같이 놀라고 그러고 있어. 정산 안 하고. 놀지는 않죠, 그래도. 점점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럼 안 된다.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자. 우리 국민들이 차려서. 마크롱, 프랑스 마크롱. 뭐 지지율 폭락했다고? 마크롱이 한 달 만에 지지율이 20%가 깎였어요. 60%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40%예요. 근데 이게 그 프랑스 역대 최악이래요. 지지율이. 최악이라고? 네. 그 정도 떨어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집권 1년, 아니 한 달 차에. 한 달 차에.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이 지지율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 전직 대통령도 임기 막판에 40%대였어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국민이 요구한 대로 안 하면 아무리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돼도 안 된다. 지지율 순식간이다 이거. 그렇지. 아니 그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지도자들 혹은 뭐 위정자들이
국민들은 도구로 쓰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신성불가침 뭐 이런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를 착각했구만. 그렇죠. 마크롱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 높잖아요. 막 그래. 70% 80% 이러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많이 부각시키다 언론에서 야 몇 프로 떨어졌다. 무슨 뭐 주식 중계하듯이. 야 이거 혹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연동 무슨 지표가 있어가지고 옵션 있어. 옵션이나 뭐 지금 선물 시장 있는 거 아니에요? 비밀 돌아갈 수도 있어. 이렇게. 자 정신 차립시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